네, 미국 증시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네, 주시장이 뭐 지난주 내내 보면 정신없는 한 주간을 보냈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 익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도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은 뭐 수십 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 또 그 다음 날은 또 11년 만에 최대 상승하는 등 어떤 그 변동성이 웬만해서는 지금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면은요, S&P 500이 9% 이상 상승했고요. 다우지수, 나스닥도 모두 9%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은 가장 먼저 소위 약세장에 들어간 지수가 되겠는데요. 8%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유가도 나름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예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으로 지금 기름을 사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금값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얼마나 컸는지는 제가 업계에 꽤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을 보면 거의 2,000포인트를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올라간 것이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각각 2,000포인트 가까이 그리고 그 이상이 움직인 날이 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날도 각각 1,100포인트와 1,500포인트가 올라가거나 내려갔으니 그만큼 주시장이 어찌 보면 정말 뜨겁게 올라갔다가 지금 차갑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시간을 보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을 보면 오전 4시였는데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회와 백악관에서 긴급 자금 지원 등 법안들을 합의한 것으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뉴스를 주말에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미국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의심되는 환자의 테스트 비용을, 즉 코로나19에 대한 테스트 비용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집에서 있거나 이제 일시적인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일단은 휴무에 따른 급여를 보상해주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적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이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면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편 연준은 이제 30년물 이제 국채 매입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잠시 전에 속보로 다들 보셨겠지만 100bp의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잠시 우리 한국 시간을 보면 7시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전화를 통한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되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대규모 양적 완화를 그날도 어떤 시사가 됐었고 일단 오늘도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위 마진콜에 몰려 있는 수많은 전 세계 투자가들이 금이라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도 상당히 좀 포함되어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긍정적인 희망의 목소리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암울한 목소리가 사실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나름 장기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나름 정부 당국에서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도 시장을 안정지키려는 소위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은신 재무장관의 멘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문은신 장관의 얘기를 당연히 행정부에 있는 사람의 얘기니까 너무 장밋빛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안정시키려는 말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 자체가 골드만삭스 출신한 걸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분의 말이 그러니까 허튼 소리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것이 뭐 2007년 일이 됐건 1987년이 됐건 또 일부에서는 이제 대공황 1929년 때에 대공황을 우려한 분도 많은데요. 한마디로 문은신 재무장관은 금융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한국말로 표현해 드렸지만 이런 거죠. 금융 위기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요인들을 몰라서 경제적인 요인, 어떤 재정적인 요인, 그리고 기업들의 요인이 묻혀서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이제 금융 위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2008년에는 결국 주택 문제가 가장 컸었죠. 주택 문제를 통한 거기서 쏘는 많은 파생 상품에 문제된 걸 아실 텐데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의 어찌됐건 기폭제는 코로나19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것이고 그것이 금년 말쯤이면 경제활동도 대부분 대반등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라이칸 얘기 모처럼 해드리겠습니다. 카라이칸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기업 사냥꾼이라고 상당히 폄하하거나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때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었을 때 국가개혁위원회 위원까지 했던 분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이제 그 해고당했던 분인데요. 이번 위기 쉽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상당히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금융시장의 위기인데 2008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시장이 붕괴였다 그러면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실제로 그쪽에 상당히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관련 쪽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에리언 알리안츠의 경제 쪽의 대표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보다 해결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오늘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제로금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일요일 날 저녁 때 했겠느냐는 건데요. 중앙은행 대부분 이제 미국은 아직 아니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국가는 대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죠. 그리고 아니면 초저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는 결국은 수요뿐만 아니라 서프라이 체인, 이제 공급망도 지금 상당히 좀 위축시킬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번 얘기했던 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콜라보를 하면 상당히 좋고 그 부분에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즉 이분의 계속 얘기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치료제 아니면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뭔가 좀 안정시키는 요인이지 어떤 시장을 반전시키는 요인에게는 이분 얘기로는 뭐 턱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외에도 아이비들의 의견을 참고해 볼 만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얘기를 오늘 좀 약간 해드리겠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미국 주식을 조금 하신 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소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상당히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던 분이고요. 특히 작년에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미 다들 3,400, 3,600 할 때도 올해 목표 지수는 3,0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 투자가분들은 이렇게 나쁜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꼭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이분이 2019년에 틀려서 그렇죠. 2018년에는 가장 정확히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항상 이분들의 의견을 최선을 다한 자기네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의 전체적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주식을 사야 될 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세션의 가능성은 이분은 계속 얘기하는 거고 이미 리세션의 가능성은 아주 커져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수 때 2,700 이런 것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은 리세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가격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저점보다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내려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세션 진입 전후에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는 거 보면 섹터를 특이하게 적시하고 있는데요. 필수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 주식이 선방할 것이라면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분 얘기는 좋아하죠. 왜냐하면 애플이나 테슬라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분인데요. 오늘 뭐 그런 뭐 테슬라, 애플 그런 특정 기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본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다양한 변수들을 이제 대입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각 기업들의 어떤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지금 이런 코로나19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을 닫고 이런 분들이 나오면 그에 대한 평가나 그런 변수들을 더하면서 숫자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애널리스트의 역할입니다. 뭐 저도 했고 많은 현재 애널리스트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걸 다 하고 나서라도 시장에서 자기네가 긍정적 의견이 나오면 투자자들한테 매수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인데 자기네가 봤을 때 지금은 그런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인 섹터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는 하루 이틀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거기에 살아남을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한두 달 아니면 길어지면 3개월, 6개월로 의견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거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정도의 섹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찌되었건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명확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그런 영향이 커질 거죠. 참고적으로 유럽 기준으로 보면 제일 지금 워킹 프롬 홈이라고 그러거든요. 재택근무를 안 해본 나라들이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가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 뭐 정치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재택근무 그리고 확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사이버 보안은 같이 한 묶음이 되겠고요. 역시 모든 것은 속도의 문제, 5G 얘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와 G스케일, 그 애플 같은 대표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앞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애플이 이제 소위 그 중국을 대비한 중국을 표현하는 것은 그레이터 차이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 홍콩, 대만을 포함한 것을 그런 큰 중국 중화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금 애플샵을 지금 월말까지 클로즈하거든요. 그만큼 뭐 주가는 당연히 실적은 당연히 그만큼이 2주건, 3주건 더 연장되면 줄어들겠지만 그런 선제적인 공격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북미나 여러 가지 지역별 다른데요. 나이키가 지금 모든 지금 샵을 지금 북미에서 클로즈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룰루레몬도 전부 다 클로즈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에버크랜 프리치 그 옷 만드는 옷 파는 곳인데 거기도 다 클로즈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라서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 하향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요인인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그래서 옷을 안 살 건지 나이키 신발을 안 살 건지 아이폰을 안 살 건지 그것만 여러분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할 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워낙 지난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다른 뭐 여타 경제 일정은 그렇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이제 월요일에 발표되겠고요. 상당히 좀 퇴색됐다 하더라도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FOMC 미팅. 다시 말씀드리자면 잠시 후에 미국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FOMC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부터 당장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제 수요일 날 발표되고요. 그 밖에 금요일 날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관심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S&P 500 기준으로 보면 4개의 기업 빼놓고는 다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깥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18년 수요일 날은 이제 5 빌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으면 딱 다이소 같은 기업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계 최대의 온라인 쪽 C트립이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트립닷컴으로 이제 심벌이 바뀌었는데요. 트립닷컴 그리고 게스 정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기업 중에서는 레나라고 이제 주택 건설 업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 정도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일정과 함께 실적 발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